저는 35살에 8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은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더는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을까요? 쳇바퀴 같은 하루는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안주하지 말자. 한 번은 도전해보자. 매일 같은 자리, 같은 말, 같은 보고서. 언제까지 이대로 살아야 하나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옷. 저는 옷을 좋아했습니다. 남들이 대충 입을 때도 저는 고르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도 월급의 절반은 늘 옷으로 사라졌죠. 그걸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에게 옷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을 때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아보자.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여운이 남은 채로 퇴사를 결심하고 모은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모은 돈 5천이랑 퇴직금까지 총 7,7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중고 의류샵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새 옷보다 감성이 중요하다고, 빈티지가 트렌드라고 유튜브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거든요. 처음엔 설렜습니다. 부동산을 돌며 매장을 알아보던 그 시간은 마치 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수도권 외곽, 유동인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라 눈에 잘 띄는 자리에 1층 8평짜리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 요즘 기준으로는 저렴한 편이었지만 저한테는 월급의 절반보다 큰 돈이었죠. 7,700에서 보증금을 빼고 남은 돈이 약 6,700만 원. 하지만 인테리어, 행거, 초도, 의류 매입 비용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남는 돈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페인트 칠부터 조명 설치까지 친구 한 명이 도와줬고 간판은 인터넷에서 주문해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벽 한쪽엔 옷걸이 레일을 달고 나무 선반을 사서 접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낡은 벽지를 뜯고 새 페인트를 바를 때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짓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영어 단어를 몇 개 섞어서 레트로 서울이라고 붙였습니다. 감성 있어 보였고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퇴사 후 첫 도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좋아요가 수십 개씩 달리고 지인들이 드디어 네가 좋아하는 거 하네라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이 저를 응원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의류 매입은 직접 다녔습니다. 밤 11시쯤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서 옷을 고르고 사장님들과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일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픈 첫날 친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성공만 하면 되겠다.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매출은 42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제 첫 사장의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있어도 대부분은 구경만 하고 나갔습니다. 예쁘다, 감성 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계산대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까진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인스타 이벤트도 열고 친구들에게 가게 태그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SNS 속에서는 감성 가게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없는 동네 가게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11시에 문을 열고 손님이 없어도 옷을 정리하고 조명을 점검했습니다. 스팀 다리미로 옷에 구김을 펴고 음악을 틀며 내 일처럼 꾸준히 했습니다. 누가 안 봐도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빛을 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매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전기요금, 카드 수수료,
조금씩 쌓이는 고정비들이 통장을 갉아먹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기면 다행이었고 그중 절반은 바로 다음 날 도매 결제에 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계산대 앞에 앉아 노트북으로 의류샵 매출 올리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똑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브랜딩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출이 없는데 브랜딩이 무슨 소용일까요? 3개월째 되던 달 통장 잔액은 3,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재고비, 홍보비가 빠져나가니 생각보다 돈이 금방 줄어들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불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머릿속은 온통 계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끔 들어오는 손님 중엔 단골처럼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산 셔츠 너무 예뻤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버텨졌습니다. 하지만 버틴다고 매출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옷을 바꾸고 세일을 하고 인스타를 돌려도 손님들은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구경만 해볼게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항상 먹고 사는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걸요. 가게를 연 지 넉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근처 미용실이나 카페 직원들이 점심시간마다 들러서 여기 감성 좋다며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자리가 잡히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웃긴 건 손님은 늘었는데 통장 잔액은 오히려 더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30만 원 가까이 됐지만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결제된 금액의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다 제외하면 그렇게 하루 종일 팔아도 남는 돈은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그 돈은 그대로 도매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상품을 또 사야 했으니까요. 재고가 쌓이는 게 무서워서 조금만 사보려 해도 도매상은 세트로만 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안 사면 가게에 걸 옷이 없고 사면 통장이 비었습니다. 그게 자영업의 시작이자 끝없는 순환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더워지면 사람들은 새 옷보다 시원한 카페를 찾더군요. 그때부터 가게 문을 열면 먼저 들어오는 건 손님이 아니라 더운 공기였습니다. 오전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쯤 잠깐 발길이 끊겼다가 저녁 무렵엔 퇴근길에 들르는 사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130만 원, 전기요금 20만 원, 포스기, 음악 저작권료, 카드 단말기 렌탈비까지 합치면 한 달 고정 지출만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엔 유튜브 음악을 그냥 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게에서 트는 건 상업용이라 저작권료도 내야 하더군요. 자잘한 돈까지 빠져나가니 버티는 게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매출 23만 원, 도매 결제 18만 원, 순이익 5만 원. 그 5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왜 더 가난해질까? 저는 다시 SNS를 붙잡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포스팅을 올리고 옷 입는 팁이나 코디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대부분 100도 채 안 됐습니다. 좋아요는 제 친구 몇 명뿐이었죠. 요즘은 다들 오프라인보다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옷을 삽니다. 가격도 싸고 배송도 빠르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가게를 차리기 전까진 저 역시 가성비 옷을 찾아다녔으니까요. 그러니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가게 사장님이 말하셨습니다. 요즘 장사 잘 돼요? 저는 잘 된다고 웃으며 말은 했지만 그날 하루 매출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계산대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3명이나 왔네.
그 말이 위로가 돼야 하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손님이 아니라 비용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새 옷을 들여올 때마다 이거 언제 손에 안 보고 나갈까가 먼저였습니다. 옷을 고를 때의 설렘은 사라졌고 이젠 가격표를 붙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픈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통장 잔액은 2,3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금 속도라면 길어야 1년 반. 그 이후엔 더는 버티기 힘들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밤마다 가게 셔터를 내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사장이 알바를 찾아본다. 그 문장이 참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용기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곧 나아질 거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노력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노력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요. 가게를 연 지 7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옷은 늘었습니다. 도매시장에 나가면 이건 이번 주 신상이에요 라는 말에 그냥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팔릴지도 모른다는 기대보다 이건 팔릴 거야 라는 자기 최면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옷이 늘어날수록 가게 안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행거마다 옷이 빽빽했고 계산대 뒤엔 박스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들어오다 박스를 치고 넘어질 뻔했죠. 그때 저는 문득 이게 장사인지 짐 보관소인지 헷갈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옷은 대부분 팔리지 않았습니다. 유행은 빨랐고 계절은 더 빨리 바뀌었습니다. 봄에 들여온 셔츠는 여름이 되자 구상품이 됐고 그 옷들은 세일을 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할인하면 팔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왜 세일이에요? 인기가 없어서요? 그 질문 하나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 무렵엔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젠 기뻐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다 낼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유 자금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버틴다는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버틴다는 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냥 천천히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가끔은 손님보다 택배 기사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반품 상품을 들고 와서 박스를 내려놓고 가셨죠. 저는 웃으며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뒤엔 항상 긴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게는 어때? 저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그 말이 점점 습관이 됐습니다. 걱정시킬까봐 솔직히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퇴사할 때 저는 당당하게 이젠 내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가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부럽다기보단 그냥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득 옷걸이에 걸린 셔츠를 하나 꺼내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옷감의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날 괴롭히는 일이 돼 있었습니다. 스팀 다리미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엔 옷에 주름을 펴는 일이 즐거웠는데 이젠 제 인생의 주름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은 셔터를 내리기 전에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염은 자라있고 눈 밑은 어두웠습니다. 이게 사장의 얼굴일까?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제 주름은 늘어갔습니다. 제 모습에 허탈함과 허무함이란 감정이 밀려오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행복의 웃음이 아니라 슬픔의 웃음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언젠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엔 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예전엔 회사 다닐 때 엄마 환갑 때는 200만 원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땐 보너스도 있었고 상여금도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참 가볍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줄어드는 잔고에 점점 걱정인데 그때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제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안부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 저는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버티는 중이야. 그 말이 이제는 인사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가게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전기요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조명은 절반만 켰습니다. 그렇게 켜진 한 줄의 조명 아래 옷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옷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이 다 팔리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꿈이었습니다. 다 팔려도 이미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 한 명이 들어와 한참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 조용해요. 그 말 뒤에 따라온 침묵이 그날 하루를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9시쯤 셔터를 내리고 가게 앞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불 꺼진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을 가게들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조용히 버티고 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 힘들다는 말이 나를 덜 힘들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면 물 한 통과 계란 2알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래, 내일은 조금 나을 거야.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런데도 저는 매일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 같았거든요. 하루는 손님 한 명이 들어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옷은 왜 이렇게 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팔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옷이 아니라 저 자신이 팔리고 싶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계산대 앞에서 장부를 다시 썼습니다. 매출 18만원, 카드 대금 21만원. 숫자 몇 개로 하루를 요약할 수 있다는 게 참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저녁은 컵라면이 일상이 됐습니다. 손목은 다리미와 스팀기로 인해 계속 저렸고 무릎은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엔 옷 잘 입는 사람이라 불렸던 제가 이젠 초라한 사장 한 명으로만 보였습니다. SNS를 켜면 다른 사장님들은 완판 인증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단골분들 덕분에 힘나요. 그 문장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대신 죄송합니다만 입에 붙었거든요. 가끔 손님이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둘러보다 나가면 그 뒷모습이 미웠습니다. 왜 안 사냐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자꾸 제 탓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었는데 저만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빚을 내서라도 조금 더 버텨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버팀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이건 도전의 끝이 아니라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빚은 지지 않았지만 남은 돈도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려 하면 간신히 유지되고 유지되나 싶으면 다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생각보다 오래 버틴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위로가 될지 미련일지는 모르겠지만요. 폐업을 결정하고 가게를 모두 정리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가게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운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숨죽이며 울었습니다. 너무 고단했고 너무 외로웠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문득 처음 문을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설레면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적었던 문장. 퇴사 후 첫 도전.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퇴사 후 나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실패라는 말이 이젠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업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적어도 그 일을 통해 저는 제 한계를 받고 그 안에서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실패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디 희망은 잃지 마세요. 저도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